안녕하세요. 네덜란드 만나 정현숙 작가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집에 많이 있었잖아요. 어때요? 아이들이 어떤 것에 시선을 더 많이 두고 무엇에 관심이 많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대충 파악하셨나요? 아니면 재능에 상관은 없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많이 혹시 밀어붙이셨나요? 초등학교 시기는 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갖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아니면 도통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부모님이 어느 정도 알아채고 파악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초등학교에 네덜란드 아이들을 세무림 보내면서 네덜란드 부모들이 네덜란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시기에 그 아이들의 재능을 알아채는 그런 시기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네덜란드는 제가 이미 많은 영상에서 말했듯이 초등학교에 책가방도 가지고 가지지 않고 학교 끝나면 많이 논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학년에 올라가서야 뭐 그룹 과제라든가 뭐 진명 외우기 조금의 과제가 있을 뿐 전반적으로 네덜란드 초등학생은 수업 끝나면 자유롭게 뛰어노는 그런 시간을 보내거든요. 물론 다 놀지는 않죠.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나 테니스나 야구나 다양한 스포츠들을 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뭐 피아노를 배우게 한다든지 다양한 악기를 배우게 하면서 예능 계통에도 아이들을 여러 가지 시켜보죠. 이렇게 아이에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다양한 것들을 초등학교 때 이것저것 배우게 하면서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를 초등학교 때는 거의 학교에서만 하는 거에 집중하거든요. 집에서는 굳이 책을 가져오지도 않고 집에서는 거의 학교 공부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 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집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만나는 10분 면담을 통해서 내 아이가 과목당 성적이 어느 정도인 거를 대충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성적표로 보면 자세히 알게 되죠.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아이가 성적이 낮으면 넌 왜 공부를 이것밖에 못했냐, 공부를 좀 열심히 더 해야 된다고 좀 이렇게 푸시하고 그러는데, 네덜란드 부모들은 한 6점 정도만 되면, 6점이 보통 6급하는 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6점 정도만 맞으면 굳이 아이에게 공부를 더 잘해서 더 성적을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 강요를 하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놀랬던 게 네덜란드는 초등학교 6학년, 우리로 말하자면 호르바흐트가 되면 중학교를 어느 곳에 갈지를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 네덜란드 초등학생 중에서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들어가는 비율이 전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반에서 30명이라면 한 5명에서 6명 정도만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가고요. 나머지 80% 아이들은 그중에 5, 60%는 중하의 직업학교를 가고 마보라는 곳에, 그 다음에 20, 30%는 하버라고 보통 중고등학교를 가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으면 이렇게 6학년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 국가시험을 봐서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가는 진로가 정해지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하여금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사교육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네덜란드에 살면서 네덜란드 부모들은 이렇게 6학년 때 아이가 중고등학교 어디로 가는 진로가 정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푸시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왜 이렇게 인문계를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가 궁금해서 네덜란드 학부모들한테 여쭤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 안 하는 아이를 억지로 푸시해서 공부를 시켜봐야 설사 그 아이가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가더라도 그 안에서 스스로 공부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결국에 그 낮은 단계의 학교로 떨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꼭 해야만이 성공하지 않는다는 걸 네덜란드 부모들은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시기에 공부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아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부모가 빨리 알아차려서 그 아이가 그 진로를 형성을 해서 그곳에서 어떤 아이의 적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내 아이가 꽃을 좋아하고 식물을 가꾸는 걸 좋아하면 아예 그 원예과는 화예과에 직업 중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아이가 그것들을 더 많이 배우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고,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왜 네덜란드는 롬몰마르 그래서 개미 시장을 도시에서 자주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자기가 쓰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팔아요.
그러면 벌써 그런 것에 재미가 들린 아이들은 장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지고 집에 있는 걸 자꾸 나가서 파는 그런 애들은 장사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도매업이나 소매업을 또 배우게 해서 아이가 빨리 장사하는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부모가 또 그쪽으로 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미용이나 메이크업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부모가 가게에서 메이크업이나 미용 편에서 아이가 전문 지식을 쌓아서 그쪽 방면에서는 좀 뛰어난 재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로 무조건 미루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가야 그 아이의 길이 열린다고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다수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부모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를 공부를 시켜서 푸시해서 대학을 4년제를 얼마나 어렵게 보냅니까? 그럼 4년제 대학을 나오면 많은 아이들이 다 취업을 해서 제 길을 가야 되죠. 그런데 요즘은요, 서울에 중상위권 대학 나온 많은 청년들도 직업을 찾지 못해서 엄청 많이 놀고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똑같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요구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요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유튜브 시대가 열리면서 요즘에 중고등학교 애들 중 어떤 아이는요, 벌써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사업에서 벌써 물건을 막 떼다 팔아가지고 얘가 막 돈을 좀 버는 그런 이야기도 올렸더라고. 사실 어린 나이니까 아마 부모의 명의를 써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게임을 잘해가지고 게임 부분에 있어서 막 뭘 올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벌써 미용이나 메이크업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 자격증을 몇 개 딴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만약에 일찍부터 그런 직업 중고등학교 가서 그것들을 배워서 그런 기술을 더 익히거나 그런 지식을 배우면 이 아이들은 남들보다 빨리 그 자기 방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알다시피 IT 계열이라든지 요즘 AI 지능이라든지 새로운 직업 세계가 막 늘어나면서 그쪽 파트에서 다양한 인재들을 찾고 있지만 지금 인재들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남들이 안 하는 생각,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 이것들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공부만 잘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사 학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요즘에 한국에 많습니까? 의사나 변호사, 심지어 전문직들도 요즘에는 좀 힘든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아이가 어릴 때부터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를 빨리 부모가 파악하는 게 아이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4차 산업 시대로 지금 들어왔는데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는 다양한 그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 구조에 따른 뭐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지금 직업군들이 막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엄마들의 사고나 많은 부모들의 사고가 공부를 해서 공부만 해가 잘해야만 성공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네덜란드 부모들이 아이들이 공부만 잘해야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빨리 인식했던 게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아이는 이 옆에 아이와 다르다는 거. 왜냐하면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현실은 네덜란드가 많이 다르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 코로나 시대와 함께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지금 가는 방향이 언컨택트 시대와 비대면 시대와 많은 것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 애 때부터 대학을 목표로 공부만 잘해서 어떤 대학만 가야 된다는 그런 목표로 아이들을 양육하기보다는 내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어떤 것들에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가를 부모가 좀 지켜보고 일찍부터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엄마 아빠가 함께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찾아주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잘하는 그 재능과 관심을 키워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것들을 잘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평생 잡으로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주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때 부모가 함께 고민해 줄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보면서 어떤 그 경제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죠.
누구나 다 한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교육만 온통 돈을 쏟아 부을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를 위해 주식을 사라. 그래서 그 주식을 투자해서 그 아이가 청년이 됐을 때 그 주식을 판 돈으로 아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차라리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게 낫고 아이가 뭘 할 수 있도록 그 돈을 차라리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잖아요. 그건 뭐냐. 이제는 남과 똑같이 공부를 시켜서는 우리 아이를 성공시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벌써 전문가의 눈으로 본 거죠. 저도 네덜란드에 살면서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가를 참 알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것들을 많이 밀어줬고 개발을 시켜줬는데 지금 아이들이 다 성인이 돼서 자기 길을 찾아서 잘 가는 아이들을 봤을 때 어릴 때 그 아이의 어떤 재능이나 아이가 관심 갖는 거를 잘 봐주고 부모가 그것들을 이렇게 잘 케어해줬던 것이 참 도움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너무 논다고 나무라지만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아이의 창의력이나 아이디어는 공부만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경험, 다양한 놀이, 다양한 것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시기에 부모님들이 해야 할 거는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어떤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그것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아이의 재능을 잘 파악해서 아이가 정말 잘하는 것들을 밀어주고 그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게 바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아이에 대한 바른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초등학교 시기에 아이의 재능을 파악해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